안녕하세요.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후지룩스 세 번째 웨비나인데요. 앞서 두 번의 웨비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후지룩스 메인 사업인 문서 및 출력 관련 컨텐츠를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은 후지룩스에서 이런 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나 후지룩스이게 할 수 있는 요즘에 핫한 워크 스타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금일 발표자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웨비나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기 오른쪽에 여기 채팅창에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 진행 중에나 아니면 후에 답변을 드리고 회신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또 저에게 아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님이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후지제록스 솔루션 마케팅 팀에서 클라우드 솔루션과 IT 상품 도입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지혜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지제록스에서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윤민형입니다. 비즈니스 솔루션 하면 되게 추상적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후지제록스는 20여 년간의 사무환경, 도큐먼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무환경,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또 전자계약이라든지 ECM, 클라우드 등의 전자문서와 더 나아가서 문서의 이미징 및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 중심의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간혹 후지제록스는 사무기기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금일 발표의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뜬금없이 간단하게 후지제록스를 소개하고 현재 하고 있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제록스는 아시아 태평양 15개 국가에서 도큐먼트와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의 변전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복사기, 복합기로 대표되는 사무기기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부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TV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큐멘트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및 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워크 스타일, 이노베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도큐먼트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서 고객의 사무환경, 워크 스타일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지만 고객이 인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사내, 사회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듯 사회적, 국가적,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주 25시간 근무제, 탄력 근무제와 같이 일과 개인의 삶이 양립하는 워라밸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업무 시간 내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방식의 변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업무의 디지털, 자동화와 효율적인 회의 협업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두 가지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중심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배경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는 더욱더 빨라질 것인데요. 모바일이 대중화되고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개인 에이전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시리, 빅스빅,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어시스턴트 해주는 에이전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무 업무 환경은 어떻게 하면 윤택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업무 어시스턴트 RPA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PA는 무엇일까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RPA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고객을 만나면 의외로 RPA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RPA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이름도 참 거창하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진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PC나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하고 규칙 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여 묵묵히 365일 24시간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PC에서 사람이 하던 작업을 프로그램이 모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좀 설명드리자면 제 업무 중에 주기적으로 월도 보고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 사실 보고서를 사용되는 백데이터를 취합하고 엑셀에서 가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납기는 있는데 백데이터 산출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분석적이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백데이터의 정보를 취합하고 엑셀에서 가공하는 업무를 RPA가 대신 어시스턴트 해주고 우리는 그 산출물을 가지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든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어느 순간 모니터를 보고 한숨을 쉬거나 욕을 하는 내 자신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단순한 업무가 확 줄어들면 그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에 할애할 수 있어 ROI가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가 발생하고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RPA는 실수도 안 하고요. 또 나쁜 마음을 먹을 생각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지제록스는 도큐먼트 전자화 및 더 나아가서는 도큐먼트 업무의 자동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고객의 워크 스타일의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RPA 트렌드를 보면 초기의 RPA는 스스로 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룰 베이스의 업무만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약사항이 너무 많았고요.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트너에서 2020년 전략 IT 기술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들도 AI 기술과 결합하여 더 많은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식하는 RPA를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문서 중심의 업무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후지록스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RPA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제록스는 현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AI의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방대한 양의 언어를 인지하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 비전 연영을 통해 자료 화면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문서 내의 도면이라든지 지문 정보 등 특정 이미지를 검출하거나 OCR 엔진으로도 인식되지 못하는 텍스트를 AI OCR을 통해서 인지하여 그 정보를 RPA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등에 등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문서, 메일 내용을 인지하고 그 정보로 RPA가 프로세스에 맞게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 이상치나 패턴을 검출하여 RPA가 실무 담당자에게 알려주거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로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지잭솔은 이러한 AI 기능을 RPA에만 국한하지 않고 후지제록스 솔루션에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아닌 문서 중심의
인식하는 RPA, Cognitive RPA에 대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꼭 이 소개하는 업무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문서를 보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3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회사라면 총무 담당자가 반드시 하는 작업인 법인 차량의 과태료 청구 및 관리에 대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팀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도입하는 업무로 다수의 견적세를 취합하고 비교하고 상품을 선정하여 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공서 문서를 보시게 되면 QR코드 형태의 보이스-아이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의 정보를 축출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축출한 정보를 통해 인터넷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입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차례차례 자동화 전의 업무 소개, 다음은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2B 영상,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2B 영상은 실제로 사람이 그 문서를 열어보고 직접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의 프로세스 처리하는 과정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팀의 과태료 문서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번 사례는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과태료 양식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과태료 내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OCR과 RPA를 결합한 Cognitive RPA 사례입니다. 지금도 법인 차량을 관리하는 총무 담당자는 다양한 지역에서 위반되는 차량의 과태료를 일단 취합하고 엑셀 등으로 관리대장의 정보를 하나하나 기입합니다. 엑셀 파일을 찾고 또 열고 하나하나 보고서 기입하다 보면 건당 수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눈으로 보면서 타이핑하기 때문에 오타 등의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각각의 임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과태료 이미지와 위반 정보를 기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세요 라는 메일을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가 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메일을 체크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메일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단순한 업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자는 단지 과태료 문서를 스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RPA가 인식하고 장부를 만들고 메일 송수신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로봇이 진행하는 프로세스 자동화를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담당자는 단지 스캔만 하면 로봇이 과태료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다양한 과태료 서식을 하나하나 서식별로 분류합니다. 또 서식 내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과태료 관리 장부를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과태료 관리 장부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과태료 정보를 하나하나 위반한 담당자에게 메일로 납부 내용을 기입하고 과태료 이미지를 첨부하여 납부 알림 메일을 보냅니다. 납부 완료 후에 담당자가 납부 완료 메일을 보내면 로봇은 메일을 확인하여 관리 장부를 열고 납부 여부를 업데이트합니다. 보신 것 같이 20여 장의 다양한 양식의 과태료 업무를 순식간에 끝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수작업 엑셀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하던 업무는 없어지게 되어서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는 향상하게 되고 월
9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이 절약되어 총무 담당자는 임직원의 더 나은 복지 개선 업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태료 정보 오기비라든지 과태료 연체, 누락 등이 감소되어 비즈니스 품질 또한 향상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 구매팀의 상품 구매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번 사례는 역시 견적서 서식을 분류하고 문서 내 텍스트를 축출하는 OCR과 RPA를 결합한 커그니티브 RPA 사례입니다. 실제 업무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인터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매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의뢰하고 또 이 견적을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아이템 코드와 견적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가격을 비교하려면 엑셀에 견적 정보들을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로 아이템 코드를 등록해야 되는데 수작업이 오래 걸리고 이 시스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소싱할 상품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보셨듯이 단순한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에 대하여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업무를 좀 더 상세히 보게 되면 어느 회사나 구매팀은 있고요. 구매팀의 업무 방식도 유사합니다. 상품 구매 및 도입을 위해서는 견적서 의뢰 작업이 필수입니다. 컴플라이언스의 강화로 최소 2-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또 받아야 합니다. 상품 개수가 소량이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면 되지만 상품의 개수가 많고 또 업체가 다양할 경우에는 엑셀로 비교 장표를 만들어 이를 보고서 업체 가격 등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비교 장표를 통해 다양한 조건을 보고 최종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상품의 아이템 코드, 가격, 상품 설명, 업체명, 수량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구매 업무를 마칩니다. 이렇게 견적 문서 내의 정보를 복붙하거나 시스템에서 매번 동일한 위치에 정보를 등록하는 이런 업무는 담당자가 자신은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 합리적인 상품을 선정하는 등의 품질 향상시키는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업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자는 단지 문서를 스캔만 하면 그 후에 RPA가 비교장표를 만들고 선정된 상품 정보를 ERP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담당자는 스캔만 하면 로봇이 각각의 견적서의 이미지를 불러오고 견적서를 서식별로 분류합니다. 또 견적서 내의 상품 정보를 축출하여 업체별로 상품 비교 장표를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비교 장표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회사 ERP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스템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그 정보를 다양한 위치에 알맞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보시는 것 같이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등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다수의 견적서와 다수의 상품이면 오랜 시간 소요될 업무가 순식간에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 견적 업무 및 상품 등록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단순한 견적서 비교 장부 작성과 상품 정보의 시스템 수작업 입력이 생략되어 도입 상품을 주문해야 하는 현장의 영업 담당자들도 빠르게 주문을 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월 26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이 절약되어 구매 담당자는 더 좋은 업체를 발굴한다던가 상품의 다양화 등의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 등록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장의 불만이 감소되고 견적 내용 오기익과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여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비즈니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인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 업무 자동화입니다. 관공서 문서를 보면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라는 QR 코드 형태의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코드 인지 기술과 RPA를 결합한 커그니티브 RPA 사례입니다. 실제 업무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인터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의 업무는 고객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업무입니다. 일단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하고 고객의 정보를 신규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주소 정보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등기 등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런데 매월 마감일에 수백 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등록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오타도 자주 나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정 기간 내에 수천 장의 서류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최신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초본 등의 관공서 문서를 통해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업데이트 또는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월말에 한 사람당 2,000건씩 몰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잔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보를 시스템에 옮겨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휴먼 에러가 발생됩니다.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최신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업데이트는 다른 업무로 인해 뒤로 밀려서 적시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자는 초본 문서를 스캔만 하면 그 이후에 RPA가 초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통해 등기부 등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 정보를 조회된 정보를 웹크롤링, 필요에 따라서는 출력을 위해 결제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담당자는 스캔만 하면 로봇이 초본 이미지를 불러오고 초본 인식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초본의 정보가 바로 추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추출된 정보를 통해 등기부 등본에 접속하여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정보 서류를 자동으로 결제하여 발급받고 열람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크롤링하여 텍스트를 저장하고 필요 정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것 같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수천 장의 초본 문서 처리 작업이 스캔 한 번이면 몇 분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신용정보 등록 및 조회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초본 수작업 등록 절차가 사라지고 빠른 고객의 신용정보 업데이트로 생산성 및 담당자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월 166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이 절약되어 고부가가치 업무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정보 오기입에 감소하고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로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게 되어 개인정보 보안에도 강화되고 비즈니스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서 중심의 업무 디지털 자동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번 소개로 문서 관련 디지털
자동화하면 후지제록스라고 시청하신 분들께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테마인 효율적인 회의, 협업 환경 변화에 대해 전지혜 대리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RPA에 이어서 협업 솔루션인 뉴라인 스마트 보드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업무 환경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분야는 회의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회의 방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7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1회당 평균 회의 시간은 약 51분이며 무려 85%의 응답자가 기존 회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 중 회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37%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회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의실에서 빈 프로젝터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회의 환경의 경우 보통 회의 시작 전에는 프로젝터 연결, 스크린 롤다운 등 환경 세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회의 중에는 발표자의 일방적인 전달로 인해 회의 참석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집중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시간까지 한 번의 회의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배경 또한 주 52시간 근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로 원격 근무와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회의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활용한 기술 1위는 화상회의와 원격 협업 솔루션인데요. 그럼 협업 솔루션 중에 하나인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란 대화형 전자칠판으로 스크린상의 터치로 PC에 연결 및 조작이 가능하고 회의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어 업무를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통합 협업 솔루션입니다. 사실 스마트보드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쉽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후지제록스에서 도입한 뉴라인 제조사의 스마트보드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급 Pcap 터치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패널과 LCD 사이에 공기층을 없앤 옵티컬 본딩이라고 하는 뉴라인만의 고유 기술을 통해서 마치 종이에 쓰는 것과 같이 뛰어난 필기감으로 화면에 직접 필기할 수 있습니다. 자체 내장된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진, 동영상, 문서 웹브라우저 등의 컨텐츠 등을 삽입할 수 있고 동시에 최대 20개 포인트까지 멀티터치가 가능하여 화면 위에 여러 명이서 판서를 하며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인원 솔루션이라는 점인데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를 추가 구매해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보드 하나만으로도 화상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되는 화면 위에 직접 표시를 할 수 있어 원격 회의 진행 시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보드에 안드로이드 8.0 운영체제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부착형 컴퓨터인 OPS 장착을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PC를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보드 하나만으로 윈도우 PC에서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 더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선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유선 케이블 없이도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으며 노트북, 태블릿 PC, 모바일 폰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최대 4개까지 한 화면에 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에도 같이 판서를 하면서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결된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FTP 서버와 USB에 저장을 할 수 있으며 회의 후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할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럼 이러한 스마트보드 기능을 오피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를 화면에 표시하고 화면에 직접 필기를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필기한 문서를 PDF화하여 바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어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이나 의료검사 차트와 같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를 확대하여 바로 위에 표시할 수 있어 정확한 업무 지시와 작업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지방지사가 많은 경우 원격 회의를 통해 정기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도의 화상회의 장비가 없어도 내장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회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감 있는 의견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이러닝 교육이나 킥오프 메시지 등 원격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 화면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위에 중요한 포인트를 직접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넘치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산업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조, 생산업의 경우 제조 현장에서 작업 지시서나 작업 스케줄 확인 등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티컬 본딩의 특수 기술로 먼지, 습기나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없이도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세부 품질 검토가 필요한 금융, 의료업이나 고품질의 이미지 표현이 중요한 판매, 서비스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 방식이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방식으로 차감되어 색감 변화 없이도 청광 파장을 80%까지 차단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장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뉴라인 스마트보드의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시연 영상을 통해 활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후지제록스에서 쉐어드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이 감소되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스마트보드 솔루션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판서 기능입니다. 화면 판서 기능은 별도의 준비 없이 스크린 위에 바로 필기를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측이나 우측에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에 손가락 혹은 전용 펜으로 필기가 가능하시고 삭제는 이렇게 판서한 내용을 공유하시거나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카운트다운 기능입니다. 태스크바에서 시계를 선택하시면 카운트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알람이 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한 발표나 혹은 발표자의 시간을 측정해 가면서 하시는 회의에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화면 녹화 기능은 중요한 회의나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회의를 녹화하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모든 회의록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금융권은 지금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똑같이 태스크바를 누르시고요. 자,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이 없는 파일로 녹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음성까지 같이 녹화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승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면 하단에 녹화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진행된 모든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승인을 하시면 해당 녹화 파일은 회의록에 저장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회의 자료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일 커맨드로서 만약에 USB를 연결하셨다면 나의 USB 아이콘을 누르시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해당 앱은 다양한 클라우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 저장소에 있는 파일이나 USB에 있는 파일 혹은 FTP, 로컬 네트워크의 파일 서버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연결을 지원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 혹은 PDF 문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문서에 대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우선 기본 기능으로 다양한 펜 입력을 지원하고 굵기 또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판서는 최대 20개의 멀티포인트 터치를 지원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사용자가 필기가 가능합니다. 혹은 회의를 하시다가 다양한 도형에 대한 활용이 좀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건데요. 그래프를 추가하거나 혹은 표를 추가하거나 다양한 도형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신다거나 표에 내용을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간단한 아이콘도 추가가 가능해서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삽입이 가능한데요.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PDF 문서, 비디오를 화이트보드 내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 설계회사의 경우 도면을 삽입을 하시고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서의 경우 바로 화이트보드 위에서 문서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시면 캡처를 하셔서 사진을 추가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필기를 하시면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삽입 중에 비디오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는데요. 촬영된 동영상은 화이트보드 상에서 바로 플레이가 되며 이 역시 캡처를 해서 바로 회의 자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간단하게 검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화이트보드에서 띄우시고 필요한 내용을 캡처하셔서 회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드는 최대 20개까지 추가가 가능하시고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보드를 이동해 가시면서 회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회의를 중지를 하셔야 되거나 혹은 회의를 완료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에 저장 기능을 통해서 회의의 내용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저장이 가능하시고 PDF 형태의 파일 혹은 소스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저장 이후에 중단되었던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 저장된 회의를 불러오셔서 추가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외부 입력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다양한 유선의 외부 입력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OS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기기를 지금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PC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스마트보드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시고요. 앞서 나와 있는 transcreen.app에서 조그만 애플리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좀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자, 해당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저희 스마트 보드가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투영 게시를 누르면 제가 이렇게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더라도 동일하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무선 프로젝션 기능은 최대 4개의 디바이스까지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PC 혹은 스마트폰을 갖고 오셔서 바로 연결을 하셔서 회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발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또 다른 장치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서 그 기존의 데스크탑에서 노트북 사용자가 좀 많아지셨는데요. 그 BYOM이라고 개인의 PC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스마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외부 입력에서 보여주셨듯이 2개의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바로 이용하시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시거나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려면 별도의 디바이스가 있고 연결을 하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무선 프로젝션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개인의 PC를 사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PC를 보드와 연결을 하시고요. 사용하시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이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보드에서 보여지는 모습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인의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보드의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를 사용해서 화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보드하고 화자 추적 카메라, 다채널 녹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강의를 녹화한다거나 제안 자료를 녹화해서 고객에게 제출한다거나 혹은 간단하게 아침 조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드 상에 녹화 제어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요. 화자 추적이 가능한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2개의 영상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러한 파일들은 별도의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나 동영상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CMS라는 컨텐츠 관리 서버를 사용하신다면 PC 혹은 모바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접근하셔서 방송 시청하시는 것처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녹화를 해봤는데요. 화자 추적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이고 보시면 스마트보드의 화면 영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스마트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뉴라인 스마트보드는 최대 5년까지 무상 보증 기간을 제공하며 또 임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니 실제로 데모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거나 설문조사 시 상담 요청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후지제록스의 RPA와 스마트보드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설문조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